자, 백성은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알게 할 수는 없다. 와, 2500년 전에 공자가 남긴 이 한마디. 오늘날 우리에겐 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지식과 권력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솔직히 요즘 시각에서 보면 이 말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쵸? 마치 국민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기나 해. 뭐 이런 뜻처럼 들리니까요. 과연 이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그냥 오만일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공자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 숨겨진 진짜 의도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이 한 문장에 담긴 세 가지 다른 해석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공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지, 또 이 논쟁이 현대 정보화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딜레마를 던져주는지, 역사 속 사례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 이런 순서로 하나씩 퍼즐을 맞춰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 문장이요. 사실 해석하기 나름으로 정말이지 극과 극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에 진짜 의미를 두고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통치자의 관점이에요. 모든 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순 없잖아 하는 실용적인 해석이죠. 두 번째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보는 아주 민주적인 교육자의 관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배움의 단계를 고려한 스승의 관점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옛날 문헌에는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쉼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문장 뜻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백성이 따를 만하면 따르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알게 하라. 이렇게 읽으면요. 이건 뭐 권위적인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맞는 교육을 강조하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야, 정말 작은 차이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말이든 그 말이 나온 시대적 배경을 빼놓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공자의 진짜 의도를 알려면 우리 다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가 살았던 그 혼란의 시대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려 90%.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춘추시대 당시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 즉 문맹의 비율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국민의 열의 9이 글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글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뭐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거대한 소통의 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자는 모두를 가르치고 싶다는 교육자로서의 어떤 이상이 있었을 거고요. 동시에 인구의 90%가 문맹인 이 사회를 당장 이끌어야 한다는 통치자로서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정말 깊이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딜레마가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논란의 문장이 탄생하게 된 진짜 배경인 셈이죠. 그리고 공자의 이 딜레마는요. 그냥 개인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후 중국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철학적 논쟁의 불씨가 되거든요. 통치가 먼저냐 아니면 사람을 가르치는 교화가 먼저냐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보시면 이 구절 하나에 두 거대한 사상학파가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사람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육아의 이상주의, 다른 한쪽은 아니 지금 당장 법으로 질서를 잡아야지 하는 법가의 현실주의. 결국 이거죠. 사람을 믿을 거냐 시스템을 믿을 거냐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런 고민이 중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지구 반대편 그리스에서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시민은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가?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500년 후인 바로 지금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문맹률은 거의 제로고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래된 딜레마 과연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혹시 더 복잡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전문성과 민주주의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후변화나 팬데믹, 아니면 복잡한 경제 문제 같은 걸 해결하려면 전문가의 지식이 정말 꼭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라, 우리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 민주적인 요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둘 사이의 균형, 대체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실 같아요.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그 교훈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명확한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널리 퍼지는 걸 장려했던 조선의 서원 문화나 높은 교육 수준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현대 핀란드 같은 경우는 번영의 길을 걸었죠. 하지만 반대로 지식을 통제하고 문을 걸어잠궜던 청나라 말기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쇠락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이 곧 국가의 문명을 결정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었던 탐구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2500년 전에 이 오래된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리 히백은 이런 현상을 전문성의 역설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전문가에게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의존이 커질수록 전문가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저항도 함께 커진다는 겁니다. 믿어야만 하는데 동시에 의심하게 되는 이 모순, 이게 바로 현대사회가 풀어야 할 아주 큰 숙제라는 거죠. 결국 공자의 이 문장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소수의 전문가가 내리는 빠르고 효율적인 결정일까요? 아니면 좀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다수의 동의를 얻어내는 민주적인 정당성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죠. 우리의 교육은 그저 잘 따르는 순종적인 시민을 만들어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하는 비판적인 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걸까요? 진정한 지혜는 이 두 가지 위험한 극단을 모두 피하는 데서 시작될 겁니다. 한쪽에는 우리 전문가만 알면 돼라고 생각하는 지식의 오만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전문가 말은 다 틀렸어 라고 외치는 무지의 독선이 있죠. 이 둘은 결국 소통의 문을 닫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바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해법은요, 정답은 이거다 하고 딱 정해진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전문가와 시민이 서로의 말을 배우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 과정 자체에 있는 거죠.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을 겸손하게 나누려 노력하고 시민은 합리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는 것, 이런 건강한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 바로 거기에 해결에 실마리가 있을 겁니다. 2500년 전 공자가 던졌던 이 화두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저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는 진짜 시민으로 만들어내는 이 위대한 여정,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마주한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요?